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제조합 단백질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단백질을 제조합하는 게 아니라 DNA를 제조합하는 기술이었죠. 혹시나 사람들이 단백질을 제조합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단백질 제조합으로 부르지 않고 제조합 단백질로 부른 것 같습니다. DNA 제조합 단백질로 괄호 안에 DNA가 생략되어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DNA 서열 가운데 정보를 갖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DNA는 유전자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DNA의 대부분은 정보가 없습니다. 이 중에 정보가 있는 걸 유전자라고 따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DNA 중에 정보가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을 하겠죠. 그래서 DNA 제조합 기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DNA 중에 정보가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제조합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과학자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DNA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만듭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이 바로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그리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도 바로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받아 국내에 공급한다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는 최근 HLB가 3개월 내 기술 이전을 마무리한다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우리와 동떨어진 백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개발되고 시판을 준비하는 백신인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현재 노바백스와 나노코박스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 등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노바백스와 나노코박스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과학자는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 때 주로 세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진은 자주 사용되는 세균인 대장균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 때 반드시 세균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드물게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가 바로 동물의 세포인 포유류 세포를 사용해서 만든 코로나 백신입니다. 대장균과 같은 세균을 사용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노바백스도 세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곤충 세포를 사용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했습니다. 백신 개발 회사는 대장균, 포유류 세포, 곤충 세포 등을 어떻게 사용해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만드는 걸까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사용하여 대장균, 포유류 세포, 곤충 세포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부산물로 생산하게 만듭니다. 항원 물질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로 백신입니다. 어떤 세포를 사용하든 부산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할 수 있다면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백신의 주 성분은 어디까지나 항원입니다. 백신의 주 성분은 항원일 뿐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백신은 항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로 항원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병에 담으면 그게 바로 백신인 것이죠.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어떻게 백신을 만들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백신용 항원을 얻었을까요? 생각해보면 항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염의 원인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바로 항원이죠. 이들을 약하게 만든 생백신과 이들을 죽여서 만든 사백신이 기존의 백신을 만들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자체를 우리 몸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대신 약하게 만들거나 죽여서 넣어줍니다. 독성을 중화시켜 약하게 만든 생백신을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부르고 죽여서 증식을 억제시켜 만든 사백신을 불활성화 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바이러스가 약해졌을 뿐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증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부작용은 백신 바이러스 그 자체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가 죽었기 때문에 체내에서 증식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백신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독감 백신은 대부분 사백신을 사용합니다. 예방하려고 백신을 접종하는 건데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하다가 운이 나쁘게도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독감 증상이 발병하면 난감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대부분 사백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백신이라 하더라도 전 바이러스 백신은 안정성 문제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백신이라도 더 안전하게 분할해서 잘라낸 백신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바이러스를 죽여도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토막을 내서 사용하는 것이죠. 국내 유통 중인 대부분의 백신은 분할 백신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표면 항원 백신입니다. 이렇듯 불활성화 사백신은 크게 전바이러스 백신, 분할 백신, 표면 항원 백신으로 나뉩니다. 생백신은 위험하니 불활성화시킨 사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활성화시켰어도 전바이러스는 위험하니 다시 작은 단위로 쪼갰습니다. 이게 바로 분할 백신입니다. 표면 항원 백신은 전 바이러스 성분 중 주요 항원 성분만을 정제한 백신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이러스의 성분 중 주요 항원 성분만을 정제한 백신은 무엇과 닮았나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과 닮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부 생산하는 게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란 주요 항원만 선택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큰 틀에서 본다면 불활성화 사백신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불활성화 사백신의 표면 항원 백신은 바이러스의 주요 항원 성분만을 정제하죠. 마찬가지로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바이러스의 주요 항원 성분만을 정제하죠.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불활성화 사백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백신은 사백신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약독화 생백신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코에 직접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활성화 사백신과 달리 생백신은 바이러스가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독화 생백신은 사람의 체온에서는 증식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생백신, 사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